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세상이 불평등해도 참고 살아라. 일부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무슨 시장 경제 자유 무슨 이런 주의 이런 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한다는데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너희들은 얼마나 잘 살아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 정말 나쁜 놈들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꼈어요. 세상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합니다. 대학 입시도요, 대부분이 부모의 능력, 그리고 집안의 경제력, 정보력 이런 것들이 좌우하고 또 부모의 능력 안에는 정경심같이 스펙을 조작하거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대학 입시에 좌우되지요. 로스쿨 가고 의전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의대의 영역까지 불공정으로 탐을 내서 공공의사, 공공의대를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요, 대체로 매우 불공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불공정에 대해서 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느끼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불공정이 제도화되고 보편화되는 거죠. 항상 세상은 배고픈 자가 식량을 구하고 목이 마른 자가 스스로 우물을 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청년들이 얼마나 불공정한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국 딸 조민이 얼마 전에 의사시험에 합격했지요. 90%가 거부했으니까 2,700명이 거부하고 300명이 넘는 사람들만 응시했어요. 그럼 당연히 붙었겠지요. 그래서 의사가 됐습니다. 지금 뭐 일베에 무슨 글 올렸다고 임용 취소된 7급 공무원이 있는데 그 사람도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난 뒤에 해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조민은 부산대 총장이나 의전원 측은 조민이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야 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뭉개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민은 아마 그때까지 1년도 더 걸릴 거고 의사 생활을 할 거예요. 지금 엄연히 대학 들어갈 때도 스펙이 조작됐고 의전원 들어갈 때도 조작됐다. 이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딴 데도 아니고 중앙의료원에다가 인턴을 지원해서 이미 면접까지 봤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인턴은 회사의 인턴 사원 같은 인턴이 아니라 진짜 의사가 전문의가 되는 과정에서 일반의 자격을 딴 사람이 인턴하고 레지던트하는 병원에서의 인턴에 지원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25일, 26일 지원자를 직접 방문 제출 방식으로 접수를 중앙의료원이 받았어요. 중앙의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산하 직속기구지요.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배치하는 것도 여기 중앙의료원에서 지금 상황실이 있어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앙의료원은 메르스나 코로나 이럴 때 일선의 현장 타스크포스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중앙의료원의 의사들은 일종의 공무원이죠. 간호사도 그렇고요. 중앙의료원은 공식 확인을 거부했지만은 복수의 병원 관계자가 정원 9명 인턴 뽑는데 16명이 지원했고 1명은 철회했고 15명 중에 조민이 포함되어 있고 국시 성적 65%, 의대 성적 20%, 면접 15%로 합격자를 가리는 만큼 면접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조국의 딸 조민이고 또 국립중앙의료원이라는 자체가 복지부 산하 기구고 이 의료원 원장이 문갈이 척근이면 보나 마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합격자 발표는 29일이지만 병원 안팎에서는 조민은 벌써 당선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오늘 조국은 자기 딸이 문의가 많이 와서 답하는데 인턴 지원 시에 피부과를 신청 희망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턴 지원한 거는 사실이고 피부과 지망설이 나오니까 그걸 부정한 모양인데요. 그래서 조민이 의사 국시를 통과한 만큼 인턴 되는 거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중앙의료원이 복지부 산하고 정기현 원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전에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이 정권의 공공의사제도, 공공의대 제도를 실제로 기한하고 밀어붙인 장본인이 이 사람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인턴, 레지던트 등이 전부 전문의들이 파업을 할 때도 이 사람이 그런 안을 정권에 올려서 밀어붙였다. 그런 소문이 장안에 파다했지요.
조민이 인턴 지원하는 걸 둘러싸고 청와대 복지부 라인이 가동된 게 아니냐. 그런데 이 중앙의료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현재 1명이었는데 2명으로 정원을 했대요. 그래서 조민이 인턴 지원 과정을 전후해서 인턴을 마친 후 레지던트 수련은 피부과에서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의사가 수련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인턴은 이것저것 다 배우고 응급실 등에서요. 레지던트는 이제 한 곳에 딱 박혀가 이름 자체가 레지던트잖아요. 거주자. 자기 전공을 택하는 거를 레지던트 때 하는 거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복지부가 중앙의료원, 보훈병원 등 공공병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의료원의 이 커뮤니케이션 팀은 복지부가 지난해 말 별도 정원 명목으로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늘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지부는 중앙의료원이 코로나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병원이라는 이유로 지난해보다 레지던트 정원을 4명 늘려줬는데 그러면 의아한 것은 4명 늘릴 때 코로나 전담 병원이라고 하면 어디를 늘려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늘려주는 것은 감염병과 관련하거나 폐와 관련된 분야에 늘려줘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인기과인 피부과, 안과 레지던트 정원을 늘려줬다는 거예요. 자, 중앙의료원의 소아청소년과 경우 레지던트 정원이 1명도 없고 신경과는 1명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 절차도 통상적인 전례를 벗어나서 해서 뒷말이 무성하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이 수련병원, 즉 중앙의료원의 전공의 정원 배정은 학회가 수련과 환경을 감안해서 조율을 하면 거기서 복지부가 승인하는데 복지부가 환경미비 등을 이유로 정원 삭감을 하지만 늘려준 적이 없는데 갑자기 늘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일 인기 있는 게 성형외과 아니에요? 그래서 피부과는 경쟁이 치열해서 대학이 다 정원에 민감한데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정원을 줄여오다가 느닷없이 특정 병원에 정원했다고 통보해서 다들 붕괴하던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은 자기 딸이 피부과를 신청한 적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기가 찹니다. 합격하면 3월 1일부터 근무한대요. 중앙의료원이 복지부 산하고 정기현은 문재인의 핵심 측근이고 그래서 시골 의사 출신이 대통령 측근으로 중앙의료원장이 될 때부터 말이 많았지요. 그래서 이 정권이 조국 가족을 엄청나게 띄우고 있고 심지어 추미애가 어제 그 퇴임을 하면서요 조국 가족까지 다 수모 받았다고 눈물을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무슨 국립의료원 인턴이냐. 어차피 국민이 여론 사법부 따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가기로 한 거 아니냐. 문재인 조민을 겨우 국립의료원 인턴 합격시키는 거냐.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국립의료원 인턴이 아니라 의사 면허증 나오는 대로 피부과 전문의 자격증도 같이 주고 그냥 복지부 장관에 임명해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처벌받고 깜빵에 가야 될 아가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턴이 되어서 앞으로 피부 성형과 갈 거라고 하는데 이 정권의 고안무치가요 도를 넘었습니다. 자, 조국이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 딸이 피부과 인턴 지원한 적 없다 말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명제지요. 자, 인턴을 1년 하고 그 다음에 레지던트를 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턴 지원하는데 전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렇게 정원을 늘려준 거는 미리 조국 딸이 서울중앙의료원에 인턴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피부과 레지던트를 갈 수 있도록 미리 정원을 늘려놓은 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기자들 중에는 그 부분을 미처 모르고 이야기했거나 그까지 언급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조국이 굳이 피부과 인턴 지원한 적 없다. 거짓말은 아니죠. 근데 따져보면 인턴 지원하는데 과를 뭘 씁니까? 그러니까 인턴은 전체 인턴이 몇 명인지 그 정원 안에만 뽑는 거지 인턴에 전공을 정해놓고 뽑습니까? 정말로 10년을 기획을 해서 딸을 의사 만드는 집안답게요. 대단한 술수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실업급여가 젊은 20, 30대 조민 또래들한테는 다 끊겼대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회사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지급해야 될 부분이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구직급여 수급이 끝났거나 종료 예정인 데가 67만 명쯤 된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은 구직급여를 고용보험 기간 동안에 최장 240일까지만 지금 받을 수 있어서 이제 이 급여가 끊긴 젊은 사람들은 재취업 보릿고개에 한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힘겹게 취업했지만 코로나에 다시 실직을 했고 급여 지급이 끝나도록 알바 자리도 못 구했다. 월 수입이 제로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배량에 내몰렸던 청년들이 7월부터 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그나마 이게 이제 숨통이었는데 6개월 구직 급여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12월로 다 끊겼다는 거예요. 단기 아르바이트도 없고 지금 모아놓은 돈도 없고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급여 6개월 이후에 재취업 이력서에는 제출을 해도 소식도 없고 빚만 쌓였다. 카페 매니저 실직한 28세 여성이요. 코로나로 콜센터 알바까지 끊겼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20, 30대 청년들에게 덮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청년의 부모는요, 자식을 스펙을 만들어서 기어코 의사를 만들 만큼 능력이 없죠. 조국이나 정경심에 비하면 무능한 부모죠. 그 무능한 부모 밑에 있는 자식들은요,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지 못해서 실업급여 떨어지니까 굶어 죽을 판이거나 어디 가서 취업 소리도 못 꺼낼 판이 되어버렸어요. 극과 극, 조민을 위해서 모든 제도가 준비되어 있는 세상과 그러지 못한 세상, 불평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분노가 일지 않습니까? We